여순 사건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이 제정되는 순간 희생자 유족들은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이제야 73년의 한이 풀렸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천시가 민선 7기 출범 3년을 맞아 30만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선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공론화하겠다는 뜻도 덧붙였습니다.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섬에 유기견이 늘고 있습니다. 피서객들이 섬에 놀러 왔다가 반려견들을 버리고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948년 10월 19일 좌우 이념 갈등 속에 무고한 목숨이 희생됐던 여순 사건이 발발한 지 73년 만인 오늘 여순 사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건데요. 오늘 저희 여수 MBC 뉴스는 지역민의 염원이 담긴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는 순간을 저희 여수 MBC도 현장에서 함께 했는데요.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희원 기자, 지역민들의 오랜 수건인 법안이 드디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국회 로텐더홀에서 본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은 10번째 안건으로 배정이 돼서 오후 2시 50분쯤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제적 의원 300명 중 231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225명이 찬성표를 던져서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로써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별법이 발의 1년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넘는 과정이 참 힘들었는데요. 오랜 기간 표류하던 법안은 지난 4월 22일 겨우 소위원회를 통과했고 2달 뒤에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비해 법사위 문턱은 여야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비교적 쉽게 넘었습니다. 본회의 투표에 앞서 소병철 의원은 역사적인 날에 함께해달라고 호소했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무난하게 통과됐습니다. 특별법 통과를 지켜보던 유족들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유족과 지역 의원들의 소감 잠시 들어보시죠. 만세! 만세! 대한민국은 오늘을 인연과 대립을 넘어서 상생과 화합으로 나가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날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통과된 특별법은 지난 20년 동안 발의가 됐던 법안들과 다른 내용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들의 주요 내용 몇 가지만 우선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우선 여순 사건의 발생 기간과 지역을 규정했습니다.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또 경상남도에서 발생한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진상조사를 시행할 실무위원회는 원하는 국무총리 소속이었는데요. 독립성과 지역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서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포함되도록 수정됐습니다. 진상규명 신청 기간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로 했고 진상조사 동행명령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강제 조항도 넣습니다. 다만 유족들이 요구했던 특별법 재단 지원과 유족 대보상 등의 일부 항목은 여야 합의를 통해서 후속 조치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73년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은 특별법은 이제 국무회의를 거쳐서 6개월 뒤 공표,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네, 여순 사건 특별법이 통과된 오늘 지역 유족들도 국회 본회의를 방청하며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유족들이 모인 시청 회의실에서는 기쁨의 만세 삼창과 한스러운 오열이 함께 터져나왔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여순 사건 희생자의 유족들이 모인 시청 회의실에서는 오열과 환호성이 함께 터져나왔습니다. 1948년
여수와 순천에 주둔하던 군인들이 4.3 사태의 진압 명령을 거부했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됐던 여순 사건. 73년 만에 국가는 처음으로 여순 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의 필요성을 법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념 대립이라는 역사적 질곡 속에서 억울하게 가족을 잃은 아픔까지 쉬쉬해야만 했던 지난 세월들. 우리 아버지는 내려가다가 모시고 가다가 바로 총살을 시켰어요. 뭐 자녀분들한테 또 떳떳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이제 들어요. 진짜 마음이 울음이 나왔으니까 말 못했습니다. 기쁨의 만세 삼천조선 시 회의실은 곧 한맺힌 유족들의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너무나도 빨갱이다고 맨날 손가락질 받고 가족끼리 다 시시하고 살았는데 73년 만에 아버지 하늘 풀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영문도 모른 채 희생된 가족의 억울함과 드디어 진상규명의 길이 열렸다는 감격 속에서 유족들은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73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특별법이 개정돼서 나의 소원을 풀었다. 우리 집안의 소원을 풀었다는 생각이 납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진상규명조차 되지 못한 채 지역사회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던 여순 사건이 특별법 통과를 맞아 화해와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이 여순 사건 특별법은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다 20년 동안의 오랜 기다림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치권과 유족, 시민단체가 하나가 되어 이루어낸 위대한 성과인데요.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지역사회 전체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은 16대 국회인 지난 2001년 처음으로 발의됐다.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이후 이루어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는 부족한 인력과 예산 등의 한계로 정확한 희생자 수조차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18대와 19대, 20대 국회에서 연이어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정부 반대와 군인들의 반란이란 인식 등에 부딪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번번이 폐기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다만 70주년을 맞으면서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제주 4.3과 여순을 연장선의 역사로 끌고 가는 것이었죠. 이것이 이제 먹혀 들어가면서 이제 군대의 반란이라는 대신에 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 이런 흐름 속에 180석의 거대 야당이 탄생한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특별법안. 정치권과 유족, 시민사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설득 작업을 이어왔고 여기에 전국의 시민단체도 힘을 보태면서 현대사의 비극인 여순 사건은 73년 만에 비로소 화해와 치유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오늘 통과는 정말 모두의 함께한 승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적인 틀은 마련됐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조사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었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는 조항도 삭제돼 자칫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시행령을 통해 특별법의 취지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못지않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좀 필요하고 또 이 협의가 나온 내용을 중앙부처에 요구해서 시행령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특별법 성패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73년 만에 일궈낸 역사적 성과,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지역사회의 새로운 과제로 던져졌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지역 각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성명을 통해 유족과 지역민의 간절한 염원이 결실을 보게 됐다며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위령 사업과 지원금 지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권과 지자체, 시민단체 등도 특별법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좌우 이념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과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 4개 군이 7월부터 사적 모임 인원 제한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그동안 시범 적용해왔던 개편안 1단계를 7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고흥과 해남, 신안, 곡성 등 4개 군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 해제를 검토 중이고 목포 등 18개 시군은 현재 8명까지 허용한 사적 모임 인원을 유흥시설 등으로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한편 나이트나 클럽은 시설 면적 8제곱미터당 1명이며 스포츠, 관람장도 실내 50%, 실외는 70%까지 입장이 가능해집니다. 순천시가 민선 7기 출범 3년을 맞아 30만 다족도시 실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은 오늘 언론 브리핑을 통해 역세권 활성화와 대규모 관광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등을 추진해가면서 경전선 노선 변경과 쓰레기 처리 시설 건립, 의과대학과 종합병원 유치 등 여러 현안 과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허 시장은 또 광양만권 도시통합 등 순천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정치권과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공론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섬에는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특히 여름만 지나면 육지의 반려견들이 유기견이 되어서 섬을 여기저기 배회하기 때문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안군 비금도의 한 주택. 오가는 사람 누구도 꺼리지 않는 반려견의 이름은 몽입니다. 7년 전 누군가 섬에 남겨두었습니다. 아직 낯선 일을 경계하는 반지는 작년부터 정처 없이 마을을 떠돌다 정착했습니다. 이 집에만 누군가 버리고 간 반려견 3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떠도는 걸 보고 있으면 안타까울 때가 많죠. 예, 그러다가 그대로 방랑자가 누가 걷어주지 않으니까 자연 소멸되기도 하고. 특히 여름철이 지나면 마을에 전에 없던 반려견들이 먹을 것을 찾아 배회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읍니다. 늙고 병든 동물이 대부분인데 일부는 주민들이 정으로 거둬서 보살피지만 모두 챙길 수는 없는 일.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신안 섬을 떠돌다 포획돼 동물보호센터에 넘겨진 유기견만 262마리에 이릅니다. 그 주민한테 좀 위협적으로 이제 그렇게 뭐 공격한다고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제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유기견들이 들개로 변해 가축을 습격하거나 농장을 망치기도 하면서 섬마을에 걱정을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사실상 민주당의 대선 예비 경선이 시작되면서 후보들이 앞다퉈 호남행을 예약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내일 광주를 찾아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기로 했고 최문순 지사도 모레 광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또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는 금요일에 전남도청에서 정책협약을 맺은 뒤 전남의 청년들을 만날 예정이고 단일화를 결정한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도 이번 주 호남 방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거동이 불편하고 필기시험을 치르기가 어려워 운전면허 취득률이 매우 낮은 편인데요. 이들을 위해 전남 운전면허 시험장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전남 농아인협회로 도로교통공단 직원들이 들어옵니다. 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 교육과 필기시험을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장애인 전용 교육이 있는 사설학원이 드물다 보니 장애인의 운전면허 필기시험 통과율은 절반도 안 되는 상황. 특히 청각, 언어 장애인의 경우 일반적인 어순과 수어 어순이 다른 경우도 있어
필기시험 통과율이 더 낮습니다. 전남 운전면허 시험장은 올해부터 찾아가는 시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주에 위치한 시험장까지 오기 불편한 장애인들을 만나 수어 통역 교육과 함께 필기시험도 진행합니다. 장애인 협회를 통해 신청을 받고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실시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출장 이동학과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서 면허증을 필요로 하시는 모든 장애인분들이 오셔서 이곳에 많이 오셔서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또 나주 시험장에선 장애인용 보조기구가 설치된 차량으로 주행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동 변속기 차량이 시험장에 비치가 되어 있어서 자동 변속기로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운전면허 교육 지원은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교육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27개 가운데 장애인 지원센터가 있는 곳은 9곳에 머물고 있어 지원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여수시 만흥동 일원에 새로운 관광 콘텐츠인 미디어 아트 디지털 뮤지엄이 들어섭니다. 여수시는 오늘 주식회사 신원과 지식정보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만흥동 일대 1,400여 평에 140억 원을 투자해 미디어 아트 뮤지엄 녹태마레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녹태마레는 밤과 바다의 합성어로 여수 밤바다를 배경으로 모두 8개관으로 구성되는 뮤지엄이 올 하반기 완공되면 연간 35만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수 지역 시민단체들이 전라선 수서 KTX 운행과 고속철도 통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수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오늘 여수 엑스포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교통 이동권 증진을 위해 SRT보다 신속하게 더 많은 열차를 제공할 수 있는 수서 KTX를 전라선에 투입하고 SRT와 KTX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 시민연대회는 KTX 대신 SRT 투입만을 지원하는 국토부의 방침이 고속철도 통합을 저지하기 위한 의도라며 비판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농가가 지난 20년 동안 4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의 농가 수는 13만 6천 가구로 지난 2000년과 비교해 9만 6천 가구가 줄었습니다.